날이 가물 때 이곳에 기우제를 올리면 비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선묘정과 용정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전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석사에는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이 안개가 자욱히 차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안개가 끼게 되면은 이 봉황산 중간자락에 터를 잡고 있는 이 부석사 무량수전 석축까지 아예 잠겨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봉황산 봉우리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인다고 하죠.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부석사를 육지 속의 용궁이라고 불렀고, 물론 이 육지 속의 용궁인 부석사에는 당연히 용이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고 말입니다. 정말 이 부석사에는 용이 살고 있었을까요? 자, 부석사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에 알 수 없는 비밀. 부석사엔 용이 있다는 것이다. 사찰 바로 아래 부석마을. 오래전부터 구전돼 왔던 부석사 용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가 나이 한 70자 됐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이제 겨우 이제 오줌 가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성령은 머리 부분이 부처님을 이제 받드는 머리 부분이 이제 그 부처님 바로 밑에 와 있고, 그 꼬리는 바로 앞에 있는 소위 이제 그 석등에 있습니다. 석등에 와 다 있는데, 바로 이제 머리 부분 그 밑에는 그 쏘가 있어가지고, 그 쏘가 뭐 굉장히 깊다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은 명주 꼬리를 한 개를 풀어도 그게 다 풀려나간다는 말이 있어서 맥심리가 됐을지는 모르죠. 마을 사람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말 그대로라면 무량수전 쪽에 돌로 만든 성룡이 있다는 것이다. 예.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다는 부석사의 귀중한 자료집. 예, 부석사의 국보대장입니다. 본문. 예. 그렇다면 돌로 만든 성룡은 기록에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룡은 없었다. 그다음에 보물로서 단간지주, 삼청석탑, 부석사의 전기초안. 겉장도 없는 낡은 또한권의 책. 예, 부석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성룡과 부석의 유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성룡의 존재는 마을 사람뿐 아니라 사찰 스님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성룡. 실제로 부석사엔 돌로 만든 성룡이 존재하는 것일까? 기록엔 무량수전 석등 아래에 성룡이 있으며 길이는 무려 40척이란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았다. 1967년 성룡 발굴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동국대 김동연 교수. 그는 34년 전의 발굴 조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삼산오학 조사 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기단 앞을, 그 속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단 앞쪽을 약간 파봤습니다. 구전을 근거로 조사 범위는 무량수전 기단 바로 앞으로 정했다고 한다. 아마 깊이가 지표에서 한 3, 40cm 내려가니까 소위 그 바위의 그 맨 윗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쭉 조금씩 내려가니까는 꼭 등처럼, 용의 등처럼 그렇게 생긴 바위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성룡이 아닌가. 발굴된 암맥은 4m 정도. 드러난 암맥의 윗부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계셨던 분들이 전부 뭐 깜짝 놀랐죠. 있으리라고 막 거기 어디 있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런 그 용의 등 같은 모습, 그것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것이 방향이 그러고
부처님 앉아 계신 그 불단 쪽으로 그게 나 있어요. 그것이 성룡일까? 5년 전 무량수전 앞마당 보수공사 때 성룡을 본 사람이 또 있었다. 당시 부석사에 머물렀던 등운 스님. 이렇게 지금 이제 그는 당시 사진을 가지고 있다. 말로만 듣던 그 성룡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핏 보기엔 그냥 암맥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왜 용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 축대 밑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거든요. 거기까지가 예. 일반적으로 돌이라고 할 때는 그 형태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비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모양이 용의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에 저희들이 이게 그냥 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빠져나오는데 오늘 진짜 덩어리가. 예, 여기 덩어리 암맥은 불상 쪽 기단 바로 앞에서 시작해 석등 쪽으로 4m 길이다. 그런데 암맥은 완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다. 중간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전국 산천에 맥을 끌어는 일환으로 허리를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암맥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용의 등줄기처럼 보인다고 증언하고 있다. 드러난 암맥을 주목해보자. 암맥의 윗부분이 도드라져 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암맥 전체 윗부분이 도드라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공의 흔적이 아닐까. 우리는 돌 전문가 권오달 씨를 찾았다. 그는 40여 년간 돌과 함께 살아온 석공의 장인이다. 권오달 씨는 사진에서 쉽게 인공의 흔적을 찾아냈다. 네, 정자옥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휘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돌멩이를 같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시 요 꼬부라진 것만큼 다시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쇠기구멍이 된다는 얘기죠. 오목한 부분은 돌을 잘라낼 때 썼던 쐐기 구멍이었다. 일제시대 때 이것을 용으로 간주하고 잘라낸 것은 아닐까. 용의 등처럼 보이는 암맥의 맨 윗부분은 어떤 손질을 한 것일까? 그래서 그 정으로 다듬은 다음에 도드락 다듬으로 이렇게 하면 도드락 다듬이 한 몇 가지 그 공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거친 거, 그 다음에 좀 고운 거, 그 다음에 더 고운 거 이런 거 있어서 그렇게 다듬은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각도라든지 그 면의 그 다듬이라든지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공력을 들여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무량수전 앞마당이 드러난 4m의 손질한 암맥. 그것을 마치 용의 등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하. 이 무량수전의 이 기단 앞쪽을 팠더니 드러난 암맥입니다. 길이가 4m, 어른 키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이 암맥의 위치는 이 무량수전의 바닥